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쉬셨는지요? 항상 월요일이 되면은 사주 알아맞히기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대면을 하게 됩니다. 99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주에도 이 전주 문제 풀어드리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전주 문제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이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해년 무술월 경진일 무인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문제가 뭐였죠? 문제는 첫 번째, 일간 경금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일간 경금이 하는 일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지의 인목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시지의 인목이 있는데 인목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주 부부운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남자분이신데 부부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부부운이 만약에 좋지 않다면 이유를 모두 찾아보세요. 부부운이 좋지 않는 이유를 모두 찾아보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전주에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 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경금 큰 쇠로 태어났네요. 쇠의 내 편은 비겁인 같은 쇠나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이 내 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연간에 신금 작은 쇠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술토 안에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월간의 무토, 그 다음에 월지의 술토, 일지의 진토, 시간의 무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해수안의 무토, 시지, 임목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내 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신금 작은 쇠, 그 다음에 무토, 술토, 진토, 무토, 큰흙, 광활한 대지까지 내 편의 세력이 상당하죠. 이렇게 되면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의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쇠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물이 되겠고, 재성은 나무, 관성은 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연지의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진토 안의 개수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시지에 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해수 안의 간목, 그 다음에 일지, 진토 안의 을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월지, 술토 안의 정화, 작은 불, 그 다음에 시지, 임목 안의 병화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나와 있는 상대편은 해수 큰 물과 임목 큰 나무 뿐이다 보니까 내 편의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특히 흙기운이죠. 인성이 많으니까 사주가 아주 강해진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특히 더 강해진 이유가 이 경금이 하는 일이 뭔가요? 첫 번째 문제였죠. 일간 경금이 하는 일이 뭔가요? 물을 생하든가 나무를 극하든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물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생이 안 되죠. 그러니 시지에 있는 인목을 금극목을 하네요. 인목을 박살을 낸다는 얘기죠. 경금이. 그래서 일간 경금이 하는 일은 시지에 있는 인목을 박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풀렸죠. 자, 그러면 인목이 박살나면서 인목 안에 있는 병화가 충을하면서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금극목을 하니까. 그러면 불이 튀어나오면서 흙을 화생토를 해버리네요. 그러니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어지니 사주가 더 강해져 버리죠. 인목이 금극목을 닿으면서 인목 안에 있는 병화가 튀어나와서 화생토를 하기 때문에 병화, 불기운이 그래서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시지 인목이 하는 일은 뭔가요? 충을 당하면서 인목 안에 병화가 화생토를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인목이 하는 일은 인목 안에 있는 지장간, 병화가 화생토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자,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사주가 그러면 인목도 박살내면서
인목 안에 있는 병화가 화생토라니까 사주가 더 강해지면 상대편이라고는 해수 하나뿐이죠. 그러니 더더욱 강해졌다는 얘기죠. 신강하고 체강까지 봐도 할 말이 없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럼 용신은 뭔가요? 용신은 역시 해수가 되겠죠. 해수가 강한 기운을 설을 해주는 용신이 되겠습니다. 희신은 뭔가요? 희신에서도 역시 물기운으로 설을 해줘야 좋은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기운도 큰 물이면 좋겠죠. 임수나 해수가 들어오면은 설기가 잘 돼가지고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1번과 2번은 문제를 풀었죠. 경금이 하는 일은 인목을 박살내고 인목이 하는 일은 박살난 인목이 안에 있는 지장간에 있는 병화가 튀어나오면서 흙을 생하면서 흙은 쇠를 생하면서 다시 사주에게 힘발을 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이 사주 부분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를 물어봤죠. 자, 부분을 보자고요. 먼저 재성을 쳐다봐야 되겠죠. 남자분이니까 재성이 이성 배우자가 되겠죠. 그러면 재성이 나무가 되겠죠. 일간이 극한오행이니까 어디 있나요? 시지에 인목이 있고 그 다음에 해수 안에 간목이 있고 진토 안에 을목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해수 안에 있는 간목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무정하죠. 그러니 여자하고 배우자하고 무정한 관계고, 시지에 있는 인목은 어떤가요? 금국목으로 뽀개져 버렸죠. 박살이 나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진토 안에 을목 남는데 진술충으로 또 역시 깨져 버렸네요. 그러니 사주의 재성이 모두 깨지고 하나는 멀리 있어서 무정해 가지고 부분이 좋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부분이 좋지 않으면은 부분을 좋지 않게 하는 살들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첫째 보면 아까 진술충이죠. 여기가 결혼궁, 그죠? 배우자궁이죠. 배우자궁과 보부궁이 진술충을 했다는 얘기예요. 충살로. 그러면 이게 바로 혼인이 깨진다는 혼파살이 됩니다. 이래서 이런 살이 있으면 부분이 이렇게 사주에 재성이 안 좋게 있을 때, 안 좋게 위치했을 때 이런 충살이 있으면은 부분이 좋지 않는 살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혼파살이 있어서 안 좋고, 두 번째는 월주가 결혼궁이라고 그랬죠. 일주가 나죠. 일주 나하고 결혼궁 배우자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가 괴강살로 돼 있죠. 나도 괴강살로 돼 있고, 그러니 괴강살은 우두머리라는 얘기죠. 배우자와 나가 서로 우두머리라고 싸우는 형국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부분이 좋지 않고, 또 뭐냐면 화개살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죠. 진토, 술토. 그러면 무토도 흙기운이기 때문에 화개살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화개살은 굴곡이 있는 살로서 이렇게 위치했으면 이것도 부분이 좋지 않는 살로 화개살이 작용한다는 얘기죠. 다음에 술에 원진이 보이네요. 여기가 결혼궁이죠. 결혼궁에 원진이 껴있기 때문에 부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목 있죠. 인목이 바로 상처살이 되겠습니다. 상처살은 아내를 잃는다는 살이죠. 상처살 구하는 방법은 연지를 기준으로 해서 방합을 찾는다는 얘기죠. 해자축이 되죠. 해수 바로 앞에 있는 오행, 만약에 술토라면 이거는 상부살, 여자분한테 해당되죠. 여자 사주에 이런 상부살이 있으면 부성, 즉 관성이 안 좋게 있을 때 작용한다는 얘기죠. 남편을 잇는 살. 남자는 해자축 다음에 오는 살, 인목이죠. 축 다음이 이니까 이게 상처살로 작용합니다. 아내를 잇는다는 살. 이렇게 사주팔자에 재성이 흉하게 잡혀 있으면서 상처살이 있게 되면 작용력이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주팔자가 아주 신강한 채강사주인 것도 부분을 안 좋게 한다는 얘기죠. 채강사주는 아내, 배우자를 눌러버리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걸로 부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종합해 보면 재성이 하나는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는 박살났고, 이목은 박살났고, 진술충으로 진토 안에 있는 을목도 박살나서 재성이 전부 좋지가 않고, 혼파살, 월지하고 일지하고 혼파살, 그 다음에 술의 원지살, 결혼궁하고 원지살이 끼었고, 그 다음에 화개살 받달, 그 다음에 일주하고 월주, 결혼궁하고 일주, 나하고 이렇게 괴강살로 강함이 부딪히는 것, 이런 것이 부분을 좋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인목도 상처살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살들이 모두 부분을 좋지 않게 하는 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부분이 매우 좋지 않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의 문제 풀어봤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이사주팔자인데요. 기운년, 병인월, 개해일, 무엇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운년, 병인월, 개해일, 무엇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문제는요. 자, 첫 번째, 이 사주 일간과 시간에 무게합을 할까요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무게합이 보이는데 합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지하고 월지가 인해합이 있는데 이것도 인해합으로 해가지고 합을 해서 남으로 변할까요가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해합이 성립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주 한신이 있을까요? 사주팔자에 한신이 있는지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주 정색격이 가능할까요? 정색격이 되는 사주인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이번 주 새로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내드린 새로운 문제도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풀어보시다 보면 사주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댓글로도 많이 남겨놓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